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절대 연애하고 싶지 않은 남자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인기 있다, 이러면 연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이런 사람은 연애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것도 연애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말이죠. 웨스트 시드니 대학의 요나슨 교수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절대 연애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점보다 단점.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점은 사람들은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장점이 많은 것보다 결정적인 단점이 없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가벼운 관계보다는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애라는 게 일단 시작하면 쉽게 끝내기 어렵잖아요. 물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별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일지라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선뜻 연애를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꼽는 치명적인 단점은 대체 뭘까요? 연애를 포기하게 만든 치명적인 단점 10가지. 1위, 깔끔하지 못한 모습 67%.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대로 씻지 않거나 자다 일어난 것 같은 사람은 첫인상에 악영향을 미치며 성격에도 선입견이 생깁니다. 2위, 게으름 66%. 게으름은 연인관계 내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돼요. 3위, 애정결핍 63%. 매일 24시간 내내 연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4위, 유머 감각 없음 54%. 의외로 유머 감각은 오랫동안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식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힘이 되거든요. 5위, 멀리 떨어져서 사는 상황 49%. 연애하는 도중에 떨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멀리 사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6위, 스킨십 능력 부족 47%. 스킨십은 연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스킨십 궁합이 잘 안 맞을 때 대화로 푸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7위, 자신감 부족 40%. 자신감은 그 자체로 멋져 보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에요. 8위, 과도한 TV 시청 혹은 게임 33%. 매일 TV나 게임에 빠져 사는 연인만큼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없어요. 9위, 낮은 성욕 33%. 6위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건 좀 더 생물학적 요인에 가깝습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건 똑같죠. 10위, 완고하고 고집이 셈 33%. 연애하면서 서로 맞춰나가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연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오래 연애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자가 더 까다롭다. 여자가 남자보다 연인을 선택할 때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조건의 수가 더 많았어요.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은 항목의 개수가 여자는 6.1개, 남자는 5.4개로 나왔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연인을 더 까다롭게 고른다는 말이기도 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0개의 조건 중 5위, 장거리 연애와 9위, 낮은 성욕만 제외하면 모두 여자의 응답률이 남자보다 높았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기준이 높다.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성으로부터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한 조건의 개수가 더 많았어요. 쉽게 말해서 잘난 사람이 그만큼 더 까다로운 거죠. 선택권이 넓으니까 눈높이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어필의 함정.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장점을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이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단점이 무엇인지, 나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점 한 개를 어필하는 것보다는 단점 한 개로 밉보이는 게 더 큰일인데도 말이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치명적인 단점 10개를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저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고요. 권태기에 빠진 애인을 다시 설레게 만드는 방법. 권태기에 빠진 애인을 다시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릴 연구를 통해 해답을 찾아볼게요. 페이스 대학의 조나단 오하디 교수는 커플들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애인에게서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를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메시지를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극의 효과가 선물뿐만 아니라 메시지 한 통으로도 똑같이 발휘된다는 거죠. 게다가 도파민은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에게서 많이 분비되는 행복과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설렘을 불러일으키죠. 잘자라고 말했을 밤 시간대인데 애인에게서 갑자기 사랑이 듬뿍 담은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단순히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연애 초에 설레는 기분을 다시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연인 혹은 부부 생활에 권태기를 맞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 꼭 시도해보세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절대 연애하고 싶지 않은 남자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깔끔하지 못한 모습 67%, 2위 게으름 66%, 3위 애정결핍 63%, 4위 유머 감각 없음 54%, 5위 멀리 떨어져 사는 상황 49%, 6위 스킨십 능력 부족 47%, 7위 자신감 부족 40%, 8위 과도한 TV 시청 혹은 게임 33%, 9위 낮은 성욕 33%, 10위 완고하고 고집이 셈 33%로 나왔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